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라고 표현되어 있죠. 자, 아마도 여러분들이 근의 분리라는 말을 몇몇 참고서에서 접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근의 위치의 의미를 근의 분리라는 어려운 용어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자, 이런 용어 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근의 위치, 근의 분리 문제라 하면은 아예 어렵게 생각하고 있죠. 그죠? 이런 문제 풀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그렇죠? 자, 그런데 앞으로 설명하는 내용만 충실히 이해하면은 일반적인 상식적인 수학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자, 2차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직접 근을 구하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값이 정해지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응용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학 교육의 목적이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응용 문제를 만들 때는 항상 이 거꾸로가 문제가 됩니다. 거꾸로. 즉, 근의 상태를 미리 주고 방정식의 각 항에 임의의 개수를 관찰해 보라는 겁니다. 관찰해 보라는 거. 그래서 어떠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이와 같은 구체적인 근이 나오게 되는지 관찰해 보라는 거죠. 이게 수학 문제입니다. 이게. 자,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방정식이 있어. 그러면 a, b, c라는 이 개수의 부호와 크기에 따라서 근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올 수도 있고 중근이 나올 수도 있고 허근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어떤 근이 나왔다 딱 정해놓고 이때 A, B, C라는 개수가 어떤 부호와 어떤 크기를 가졌을 때 이 값이 나오게 되느냐 거꾸로 묻는 겁니다. 거꾸로. 그렇죠. 그래서 항상 수학 문제에서 다루는 이해를 요구하는 일상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근의 위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먼저 방정식의 근 있죠. 그죠? 방정식의 근은 이렇게 함수의 x축과의 교점으로 표현되죠. 그죠? 방정식의 근은 함수의 x축과의 교점으로 표현되잖아. 자, 그래서 함수를 도구로 활용하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우고자 하는 이 내용은 이 근이죠. 그죠? x축과의 교점. 이 근이 어떤 상수보다 큰 위치에 있느냐, 어떤 상수보다 작은 위치에 있느냐, 어떤 상수가 두 근 사이에 있느냐, 이런 위치에 두 근이 존재할 때, 그렇죠? 자, 이렇게 존재할 때 거꾸로 A, B, C라는 이 개수의 크기 범위와 부호를 결정해라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하죠.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두 근의 부호가 제시되지 않고 근의 위치에 관한 정보만 주어져 있다 했죠. 그죠? 이때 P라는 상수가 있어. 이때 두 근은 P보다 큰 위치에 있다는 위치에 관한 정보만 주어져 있는 내용이잖아. 그렇죠? 자, 그런데 P가 음수라고 일단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때 두 근이 모두 음수가 될 수도 있죠. 그죠? 또 모두 양수도 될 수 있죠. 한 근은 음수고 한 근은 또 양수가 될 수도 있죠. 자, 이처럼 근이 부호가 제시되지 않고 이렇게 근의 위치만 주어져 있는데, 자,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 중에서는 2차 방식의 실근의 부호라는 또 애매한 표현을 한 내용이 있죠. 그죠? 자, 이 내용을 공부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내용과 비교하면서 공부를 한번 해볼 겁니다. 두 근의 부호가 제시되지 않고 또 두 근의 부호가 제시되어 있을 때의 내용을 비교 분석해서 공부하기로 하죠. 근의 위치에 대해서는 세 가지 케이스가 있었죠. 자, 그럼 먼저 두 근이 모두 상수 K보다 큰 케이스 먼저 살펴보기로 합시다. 자, 그러면 상수 K가 있는데
두 근이 알파, 베타 이렇게 위치되어 있죠. 그죠? 자, K보다 큰 위치에 있는 케이스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알파와 베타라는 두 근이 양수냐 음수냐에 관계없이 상수 K보다 큰 위치에 있다는 거 여기에만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때는 알파와 베타가 음근이고 양근이지만 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은 모두 음근이면서 상수 K보다 큰 케이스가 되죠. 그죠? 그리고 또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은 모두 양근이면서 상수 K보다 큰 케이스가 되죠. 세 가지 그림 유형이 나오죠. 그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유형에 따라서 양근이냐 음근이냐가 주어진다면은 이 세 가지 그래프 유형에 따라서 상수 ABC의 부호와 크기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런 양음에 관계없이 상수 K보다 큰 위치에만 있으면 되니까 알파, 베타의 부호, 양음 관계 이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되죠. 그죠? 자,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 주목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이 내용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두 실근의 위치가 주어져 있죠. 그죠? 두 실근의 위치가 주어져 있을 때 A, B, C라는 이 개수의 크기와 부호를 결정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죠. 그렇죠? 자, A, B, C 크기와 부호를 결정하는 거단 말이야. 그 결정하기 위한 수단이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먼저 FK가 0보다 크다는 것은 경계선이죠. 그죠? 경계선의 함수 값의 부호를 관찰해야 되고, 그리고 추계 방식이죠. 그죠? 추계 방식. 이 추계 방식이 K보다 큰 위치에 있느냐, 작은 위치에 있느냐 하는 것을 또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판별식을 표현해야 되는데, 이 판별식은 실근을 가지고 있느냐, 실근 조건에 부합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절차를 모두 만족해야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세 가지 조건이 주어졌지만 이 세 가지 조건이 사용되는 과정을 이해해야 되겠죠. 그죠?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 첫 번째 조건이 FK가 0보다 크다 했는데 FK가 0보다 큰 경우는 이 그림도 가능하죠. 그죠? 자, 이 그림도 가능하잖아. 그렇죠? 자, 그런데 그래프가 어떻습니까? K보다 작은 위치에 있죠. 그죠? 자, 그래서 FK가 0보다 크다는 이 조건 하나로서는 부족하다 이 말이죠. 만족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추계 방식을 또 도입합니다. 추계 방식을 도입해서 이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옮겨야 되죠. 그죠? 자, K보다 큰 위치에 있도록 해야 된다고. 자, 그럼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옮겨져서 이런 그래프가 됐어. 그러면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이 모두 만족하죠.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그래프 보니까 두 조건은 만족하고 있지만 붕 떠 있죠. 그래프가. 붕 떠 있다는 것은 허근을 가지는 경우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두 실근이 모두 상수 K보다 큰 케이스죠. 그죠?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아래로 내려야 되죠. 그죠? 아래로 내리는 역할이 D잖아. D. 판별식.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중근을 가지는 케이스로 해야 실근을 가지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D가 0 같거나 0보다 크다는 조건을 또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된다는 거. 자, 이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이제 문제를 통해서 숙달시켜 봅시다. 자,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상수 K 값의 범위를 구하라 했죠. 그죠? 자, 각각의 개수의 범위, 크기를 결정하는 거죠. 그죠? 자,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했는데, 자, 다음 문제는 0보다 클 때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클 때하고 0보다 클 때하고의 의미를 한번 이해해 보기로 하고, 먼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를 보기로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 그림이 주어지죠. 그죠? 자, 이 그림이 주어지도록 조건을 활용해라 이 말이죠. 세 가지 조건. 자, 그럼 경계선의 함수값은 양수가 되는 거 맞죠? 그 조건에서 나왔고 추계 방식으로 또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추계 방식이 1이 됐어. 자, 1이 되었다는 것은 미지수가 없으니까 1로 확정됐죠. k 값이 관계없이 항상 추계 방식은 x1이야. 즉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위치해 있죠. 그죠? 이 그래프는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 그래프가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이 두 조건으로서는 완벽하지 않죠. 그죠? k 값에 따라서 붕 뜨는 그래프가 되면은 안 되죠. 그죠?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d가 0 같거나 0보다 크다는 조건을 활용해서 구하고 조건을.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만족하는 범위를 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충분히 이해가 되죠? 자, 앞에서는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했는데 여기서는 0보다 클 때 했죠. 그죠? 자, 0보다 클 때 했는데 이 0이란 게 의미가 뭡니까? 0의 오른쪽은 양수고 0의 왼쪽은 음수죠. 그죠? 양음을 결정하는 게 0이죠. 그죠? 자, 그래서 0보다 클 때 했으니까 이때 두 건이 모두 양근이라는 것을 또 의미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결론부터 보면은 0보다 클 때 있기 때문에 두 건이 모두 양수라는 조건으로도 풀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두 건이 모두 양수라는 조건으로도 풀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 0보다 클 때라는 이 조건을 그래프로만 가지고 이해를 해서 풀면 이 세 가지 조건을 활용하는 거 앞에와 똑같죠. 그죠? 앞에와 똑같이 해서 구하면 되고, 그런데 0보다 클 때였으니까 0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으니까 양수다 이 말이 양근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두 건이 모두 양근이라는 조건으로도 풀 수 있다. 자, 두 건이 모두 양근이니까 근과 개수와의 관계로도 A, B, C 부호를 결정하고 크기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범위를. 자, 그러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크다. 2가 나왔어. 그럼 이게 항상 성립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알파 베타 곱이 0보다 커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k-1이 0보다 크다는 관계가 나왔죠. 그래서 k가 1보다 크다 관계가 나오고, 그러면 여기에서 두 근이 양수건 양수인데 이 두 조건으로만 가지고 양수라는 걸 확정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k 값에 의해서 붕 뜨는 그래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양수란 거는 실근인데 이 두 조건을 가지고 실근이라고 확인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아래로 내려서 역시 d가 0과 같거나 0보다 작은 실근 조건을 최종적으로 포함해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만족하는 것은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 맞죠. 그죠? 자, 이렇게 0보다 클 때 하면은 0이 음수냐 양수냐를 기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양근이라 하면 양근, 은근이나 은근 이렇게 근과 개수와의 관계로도 풀 수 있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수보다 클 때 할 때는 양근인지 은근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런 세 조건을 활용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분명히 구별해야 되겠죠.